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강신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어렵다 그래서 그 용어들에 대해서, 보정하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고 나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책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보정뿐 아니라 어떤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매뉴얼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매뉴얼을 읽다 포기를 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말들의 뜻과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고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저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컴퓨터로 보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핸드폰, 그래서 요즘 많이들 하시죠.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 보정 툴이 있습니다. 보정에 사용하는 툴이나 거의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용어들은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많은 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으로 보정을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있는 보정 툴을 통해서 그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스마트폰으로 보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스타그램의 보정 툴을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 띄워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스튜디오 앞에 양재천을 걷다가 촬영을 해본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밑에 보시면 기본적인 필터들이 나와 있어요. 이 필터 사용법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거 하나를 누르고 나서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얼마 몇 %를 적용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만약에 또 100이 됐을 때 이걸 눌러보면은 원본과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손가락으로 액정을 누르면은 원본이 보이게 되고, 손가락을 떼면은 원본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밑에 보면 필터 옆에 수정이라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을 눌러볼게요. 수정을 눌러보면은 처음부터 조정과 밝기, 그리고 대비, 구조, 온도, 채도, 색, 조리개, 하이라이트, 그림자, 배경 흐리게, 미니어처 효과, 선명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조정과 밝기, 대비, 구조, 온도, 채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을 보면은, 조정을 들어가 볼게요. 조정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그리드가 나오게 되죠. 눈금이 나오게 되는데, 가운데 부분은 말 그대로 수평을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틀면은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정도로 수평을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춰보면은 어느 정도 수평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게 수직이 왜곡되는 상황을, 왜곡을 좀 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왜곡이 변형이 되는지 보실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휘었던 나무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을 좀 보정만 해줘도 사진이 훨씬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좌우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운데 촬영했어야 되는데 가운데 촬영하지 않고 좌우 쪽을 치우쳐 촬영했다 하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쪽 오른쪽 왼쪽의 부분을 확대를 해서 그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밝기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노출, 그러니까 노출이라 하면 어둡고 밝고를 결정해 주는 건데, 전체적인 노출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내리면은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올리면 밝게 되는 것이죠. 살짝만 밝게 해볼게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고, 대비. 처음에 보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대비 부분이에요. 대비인데, 대비는 어둡고 밝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랑 섀도우 부분을 점차적으로 벌려주는 효과를 내서 컨트라스트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컨트라스트가 좀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쨍한 사진의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서 처음에 사진을 보정하시는 분들은 이 대비를 많이 올려서 사용하시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대비를 많이 올리면은 안부 쪽, 그러니까 어두운 쪽의 색깔들은 많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고 하이라이트 부분들도 많이 날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정이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약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비,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를 조금 올려볼게요. 그쵸? 이렇게 내리면은 좀 밋밋해지고 올리면은 조금 더 쨍한 느낌의 사진이 되는 것이죠. 살짝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고 그 다음에 구조가 있어요. 아마 어떤 보정 툴에서는 구조라고 영어로 된 부분들의 스트럭처라고 나오는 툴들도 있을 거예요. 구조 부분을 보면, 구조를 눌러보면, 올려볼게요, 제가. 자, 어떻게 보이시죠? 육안으로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경계선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면은 이 어깨선이나 얼굴 쉐입들, 이 경계선 부분들이 컨트라스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쨍한 사진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조 부분은 양을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부드러운 사진 원하신다면 구조 부분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를 정하는 건데, 이 스마트폰에서는 정확한 켈빈 값을 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물론 여기에서도 뭐 라이트룸이나 그런 앱들을 사용하면 켈빈 값을 정확히 잡을 수 있지만은 인스타그램에서만큼은 굉장히 파란색, 빨간색 두 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좌측으로 움직이면은 전체적으로 파란색 계열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걸 느낄 수 있고, 우측으로 돌리면 전체적으로 노란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조금 노란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좀 옮겼어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고, 그 다음에 채도, 말 그대로 채도, 세츄레이션이죠. 어떤 보정 툴에 세츄레이션을 냈을 거예요. 채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채도를 올리면 색상이 좀 더 진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채도를 너무 올리면은 색상은 진해질지언정 어두운 부분들이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채도를 올려볼게요. 그쵸? 굉장히 색이 진해졌죠. 채도를 빼면은 굉장히 옅어졌어요. 채도를 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흑백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채도를 다 빼버리면. 자, 채도를 한번 다 빼볼까요? 그쵸?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채도 부분을 아무래도 풍경 사진에서는 조금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색이 있는데 보통 투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패션 사진이나 뭐 요즘 감성 사진이라고 그러죠. 그런 감성 사진은 두 가지 톤을 섞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색 계열과 어두운 색 계열의 색을 투톤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데 보면은 이쪽에 보면 그림자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하이라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 하이라이트. 자, 하이라이트 부분, 그러니까 밝은 부분에 색깔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일단 밝은 부분에 저는 노란색을 한번 줘볼게요. 노란색을 주고 그림자 부분에 파란색을 줘볼게요. 그렇죠. 요즘 유행은 약간 갬성사진 느낌의 그런 사진으로 변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풍경사진뿐 아니라 인물사진에도 이런 게 많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약간 레트로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이라이트를 만약에 내가 그린으로 주고 그림자를 퍼플로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색을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색으로 쓰도록 할게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내가 색깔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밝은 부분에는 어떤 색을 입힐 것이고 어두운 부분에는 어떤 색을 더 추가를 해서 입히면은 그게 조금 더 약간 필름라이크스럽고 약간 레트로스러운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밝은 부분 영역을 내가 어떻게 해줄까를 결정해 주는 건데, 하이라이트를 내리면은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올리면은 밝은 부분이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그림자는 말 그대로 어두운 부분을 밝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 부분을 올리면은 이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지게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내리면은 어두운 부분들이 더 진하고 어둡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이 정도만 놔볼까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고 그 다음에 배경 흐리게 비네팅 효과가 나오는 거군요. 저도 사용을 안 해봐서 처음 봤는데 이 배경 흐리게 부분을 올리면은 주변 부분,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사이드 부분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비네팅이라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비네팅 효과가 적용되는 건데, 이게 중앙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어처 효과는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뿌옇게 보이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방사형이 있고, 그렇죠? 이 가운데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흐리게 되는 것이고, 선형, 그러니까 위아래가 흐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에는 이런 식의 보정 툴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사진의 어떤 색감이나 내가 원하는 느낌들을 좀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밝기를 살짝만 더 올려볼까요? 저는 이렇게 보정을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용어들이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면은 제대로 보정을 할 수 있고, 용어들을 우리가 무턱대고 모른다고 그냥 나는 보정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포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면은 굉장히 어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사진을 찍어보시고, 스마트폰이 됐건 뭐 PC에서가 됐건 보정을 하면서 내 사진에 마무리를 지어보시기를 바랄게요. 테이크 포토 앤 메이크 포토,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진만 찍고 땡 나몰라라 하면은 절대 완성된 사진은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인 거 잘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사진의 언어들을 알아야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진의 언어들도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공부해 보시고 배워보는 것도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사진 보정에 대해서, 특히 스마트폰 보정에 대한 용어들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뭐 더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이나 이메일,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